네, 안녕하십니까. 유기농부 임성준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다수학을 위한 포장 조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그동안 해왔던 이런 농업 방식, 방법은 고추만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추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옛날 방식은 300평당 3,000주, 뭐 작게는 2,500주 이렇게 이제 밀식 재배를 해왔죠. 이런 밀식 재배 방법은 그동안 간행적으로 우리가 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좁은 국토, 이 국토 자체가 작다 보니 또 경작지 자체도 작고, 그래서 옛날부터 습관이 그야말로 손바닥에도 뭐 올려서 뭐 심는다고 논둑, 밭둑에 옛날 어른들은 빈대가 없습니다. 빈대가 있으면 욕을 먹었던 그런 이제 거죠. 그런 정도로 이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한 평도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평당 밀식 재배를 해서 한 개라도 더 꽂아야지 많은 수확량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이 되는데도 이런 작은 국토와 적은 경작지, 이것이 이제 그 이유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는 그래도 참 뭐 농사도 그냥 지을만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밀식 재배를 하게 되면은 각종 병에 훨씬 더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기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유기농업을 하면서 관행적인 농업과 같이 밀식 재배를 해보니 병에 걸려서 수확조차 못하고 다 뽑아버렸던 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 성공적인 농사로 전향할 수가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로 해보다 보니까 결국엔 충분한 제식거리를 가지고 넓게 심어줘야지만 그래야 원활한 통풍이 되면서 병해 예방에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런 토양의 이런 제식거리와 두둑의 넓이와 두둑의 높이,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재배에서 1m 20 정도의 이렇게 이제 두둑 형성, 헛골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농업은 이거하고 이제 많이 다르죠. 그러면 제식거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160 정도, 즉 두둑과 고랑, 요것을 합치면 요걸 일항이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용어 자체를 또 다르게 이제 뭐 일항은 뭐 그냥 이 고랑을 일항이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또 이제 두둑을 일항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는 이제 이 두둑은 이제 고추가 심어지는 이런 두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은 이제 고랑이라 그러죠. 이제 이걸 합친 걸 이제 일항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그럼 제식 넓이는 얼마를 하는 게 좋겠느냐? 160에서 180. 어떤 분들은 뭐 2m까지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제 제식 숫자가 적어지니까 수확량에서 이제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심어줘야지 또 뭐 수확량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180 정도 되는 160에서 180이 가장 좋더라. 180보다는 이제 너무 넓으면 또 고추 따는데 약간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160 정도 하면은 아주 적당합니다. 높이는 가능하면 더 높여주는 게 좋죠. 한 40cm 이상. 어쨌든 간에 최대한 높여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이런 우기 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물이 고이는 현상을
으로 인해서 뿌리에 올 수 있는 이런 병, 또 그 다음에 양분의 용탈, 또 그로 인해서 작물체가 굉장히 연약해지면서 생기는 각종 병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뿌리가 내려갔을 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높이가 그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40cm 이상이에요. 하여튼 최대한 높여주십시오. 이게 경운을 하다 보면은 경반층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땅들은 관리기로 이렇게 파다 보면은 잘 파지지가 않고 막 딱딱한 돌이 막 툭툭 튀어요. 그렇게 되면은 참 이렇게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도로, 억지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부직포나, 제초 매트나, 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씌워야겠죠. 그 전에 점적 테이프는 반드시 2줄로, 혹은 1줄이라도 꼭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5월 말에서 6월 초에 오는 이 건조한 이런 가뭄은 이것이 고추가 생산되는데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뭄을 초세 확보에는 가뭄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왜냐? 고추가 이렇게 살아붙어서 자람에 있어 가지고 초기에 잘 살아붙어서 빠른 활착을 통해서 성장이 빨리 되면 될수록 식물체의 크기도 커지고 또 양분의 이동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고추의 꽃이라든가 열매도 커지고, 그렇게 돼서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데, 가뭄이 들게 되면은 첫째 고추가 잘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적 테이프 설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이게 관수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관수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옛날처럼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만 가지고 농사 질러 하지 말고, 반드시 이 관수 시설을 해 주셔 가지고 제대로 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부직포 터널도 씌워도 좋고요. 또 아니면은 그냥 비닐로 이중 터널을 하셔도 그것은 수확에 많은 이렇게 차이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Y자 지주대 혹은 고추망을 설치해서 이렇게 지주를 해주는 것도 수확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일자형 지주대를 가지고 농사 짓는 것과 Y자나 아니면은 안테나식이냐 아니면 고추망식이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다수확에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이제 각종 그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은 그런 자재들 설명해 놓으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이제 다수확 포장 모습 나오죠. 두둑 형성되어 있고 피복되어 있고, 요거 밑에는 부직포 터널로 되어 있죠. 자, 요런 것을 이렇게 참조하시고, 이렇게 좀 넓고 넓게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좁게 밀식 재배를 했을 때의 차이와는 매우 큰 차이를 가집니다. 병이 날 것도 안 날 수가 있고요. 또 고추가 좀 제대로 잘 성장 못하고 양분의 경합 때문에 작아질 것도 커지고,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관행 재배와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농업 방법을, 농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적 호수는 가능하면 2줄 설치가 좋지만 상황이 또 안 되고 하면은 자재값 아끼기 위해서 1줄도 괜찮습니다. 점적 호수를 설치할 때는 보통 한 점적 호수와 점적 호수의 간격은 한 15cm 정도 이렇게 띄우면 적절하고요. 또 이걸 또 너무 많이 벌려서 띄우게 되면 초기에 어린 묘들이 정식했을 때 물이 잘 안 가가지고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15cm 정도로 사이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를 이제 주로 많이들 이제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무경운 농법. 이 무경운 농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포장을 먼저 기술센터에 토양 분석을 의뢰해서 유기물이 한 3.5 이상은 돼야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전혀 비옥하지 않은 땅에서 바로 무경운 농업을 한다는 것은 1, 2년 정도는 굉장히 생산량, 수확량에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땅을 한번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비옥도가 상승한 다음에 무경운 농법을 하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공고를 드리고요. 무경운 농업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른 봄에 혹은 늦가을에 이 토착 미생물을 배양해서 이 자담식으로 점적 호수를 설치한 다음에 충분하게 밭에다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퇴비를 이 두둑을 그냥 그대로 작년도에 두둑 위에다가 퇴비를 뿌리고 뭐 이것저것 뿌리게 되는데, 이것이 두둑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분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냥 뿌린 다음에 그냥 비닐 씌워서 고추를 심게 되면은 이것이 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질산가스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양이 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런 뿌리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충분히 토양 위에서, 표면 위에서 완전히 부숙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면 금방 속효성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토착 미생물을 배양해서 계속해서 관주를 하게 되면은 점적 호수로, 그렇게 되면은 아주 빨리 분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식할 때는 충분히 분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전에, 정식 한 달 전에 이 점적 호수로 토착 미생물 배양액을 최소한 4번 이상, 많게는 10번 이상,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통을 한 2개 정도 놓고 번갈아 가면서 배양을 해서 계속 하면은 뭐 하루 이틀만 해도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토착 미생물을 배양해서 이것을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무경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활용하셔서 무경운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토양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토양에 유기농을 안 하고 4.0 되는 토양도 잘 없습니다. 만약에 5.0까지 된다면은 굉장히 토양 관리를 잘한 거죠. 그러나 대개 보면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했을 때 뭐 보통 뭐 2.5, 뭐 2.8 잘 돼봐야 3.0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술센터에 반드시 이른 봄에 지금 곧 해동이 되니까 좀 있으면 바로 흙을 떠다가 갖다 주시고 토양 분석 결과를 가지고 올해 내가 여기 밭이 너무 아직은 척박하니까 비옥도를 좀 더 높여서 무경운을 하겠다. 아니면 내 밭은 충분하니까 나는 올해부터 바로 무경운으로 들어갈래. 이런 판단을 그렇게 분석을 해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다수학
포장 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